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영화 예고편을 보고도요, 대충 줄거리나 분위기는 알 수 있지만 영화 한 편을 다 본 후에 그 감동과는 전혀 다릅니다. 등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케이블카를 타고요, 편안하게 산을 돌아볼 수는 있지만요, 열심히 걸어서 정상에 섰을 때의 그 짜릿한 기분, 그건 케이블카 타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보면요, 빨리 간다는 건 때론 많은 걸 놓치고 있다는 얘기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단풍도 좋고요, 바람도 좋고 하늘도 좋은 11월. 혹시 바빠서, 불편해서, 급한 게 아니라서 건너뛰었던 일상의 재미들이 있다면 천천히 누리면서 살아봐야겠습니다. 11월 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첫 곡은요, 채백호의 아름다운 시절 들려드릴게요. (11월 3일) 화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첫 곡으로요, 채백호의 아름다운 시절 들으셨습니다. 예전에는요, 집집마다 비디오 기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영화 보다가 좀 지루한 장면 나오면 후루룩 빨리 감기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면 꼭 중요한 장면을 한두 개 놓치게 되더라고요.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아, 바쁘다 이러면서 막 지나가다 보면 정말 일상에서 소소하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순간들을 놓치게 되거든요. 여러분, 11월 3일인데요.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일상의 재미들 찾아보는 그런 여유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요, 샵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서비스 이용하시고요. 또 스마트폰에서 YTN 라디오 전용 앱 예스 까시면요, 전 세계 어디서나 어느 시간이나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전성기 퀴즈. 지금 문제 내드릴게요. 가로수나 전봇대마다요, 어지럽게 걸려있는 이것 많이들 보시죠? 거의 대부분이 불법이라고 하네요. 미간에도 좋지 않지만 자칫 사고를 일으킬 수가 있다고 하는데, 서울시가요, 불법 이것을 수거해 오면 한 장에 2,000원씩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뭘까요? 정답 세 글자입니다. 지금 바로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께는요, 추첨을 통해서 50플러스를 위한 라이프 케어 매거진 헤이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온라인 수강권,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진행되는 토크 콘서트 토요정담 티켓, 유해 화학성분 제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세탁 포제로, 탈모관리의 명가 아미치 0.3에서 탈모 예방 홈케어 세트, 유러피안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유행의 선두주자 보다 안경 주식에서 명품 연예인 선글라스와 안경테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법률 고민들 해결해 드립니다. 송룡이 너무 그립다, 장국이 너무 그립다, 연탄불 고등어가 더욱 그립다. 사람 사는 얘기 꼭 필요한 정보까지다 모여있는 곳 YTN 라디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전성기 밥집밥밥 맛깔스런 집밥과 같은 사람 사는 얘기 속에 구수한 이야기, 건강한 이야기가 담긴 오마니의 사랑. 오늘따라 왠지 94.5가 맛있다. 귀로 얌얌 맛있다.
맵고 얌얌 맛있다. 사소한 걱정부터 큰 고민까지 법적으로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전성기 법률 상담소.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생길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법률 고민들을 풀어드리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시간입니다.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이에요. 김종호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자, 오늘도요, 다양한 법률 상담 해주실 텐데요. 김종호 변호사와 함께하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에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요,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전화번호 02771-0945번으로 거시면요, 바로 여러분 변호사님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화제가 된 사건들의 법적인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법대로 합시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치매 상태에서 쓴 유언장의 효력입니다. 사실 고령화 사회다 되다 보니까 이 부모님들이 오래 사시긴 하지만 치매 상태로 가신다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이 유언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며칠 전에 양아들이랑 외삼촌의 법정 다툼이 보도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뭐 이 보도를 보면서 돈이 뭔지 뭐 이것 때문에 씁쓸함이 느껴지긴 했는데 네. 이런 이제 문제가 좀 근래 들어 많이 발생하는 것이 네. 과거에는 이제 가부장적 어떤 가족 제도도 있었고 그 망자의 본인의 의사를 높이 이제 가치를 둬서 그 의사대로 상속을 유산을 집행을 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이제 상속인들이 문제를 삼지 않았는데 근래에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상속분을 강력하게 챙기려고 하시려는 의사가 되게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상속이 이루어지면 우선은 직계 비속, 그러니까 자식이 가장 먼저 1순위로 상속을 받게 되는데 요 경우에는 외삼촌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을 미리 써놓고 법정 상속인을 뒤로 하고 본인이 이제 상속을 받은 부분입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인천에 사시는 분이 이제 2007년도에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러고서는 집에서 통원 치료를 받으시다가 2010년도에 들어서는 좀 증세가 많이 악화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김모 씨에게는 좀 양아들이 있었는데요. 이미 40여 년 전부터 호적에 올려서 친자식처럼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그럼 계속 진짜 아들이네요. 그렇죠. 그냥 친아들이랑 상관이 없는 뭐 차이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어느 날 2012년도에 갑자기 어머니가 사라진 거예요. 치매 노인이 살아계셔서 수소문 해보니까 외삼촌 집에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외삼촌이 임의로 모셔간 거죠. 근데 그 외삼촌이 자기 누나를 모셔가서 위임장하고 유언장을 이제 해서 작성을 해놔요. 그 유언장 내용이 모든 부동산과 예금의 관리 처분은 남동생에게 맡긴다. 그리고 재산은 이제 자신의 친아들, 그러니까 그 양아들에게는 주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었던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양아들이라 하긴 뭐 친자식은 사실 아니다, 이건 무효다라고 법원이 소송을 냈던 내용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법원에서는 이제 결국 아들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의사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 위임장도 작성됐고 유언장도 작성된 것이다. 그래서 무효다라고 판결을 내려서 그 소유권 이전 등기됐던 것도 다 말소하라. 뭐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는 내용입니다. 다행이네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데 또 동생 입장에서는 피부친데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비단 이런 사건뿐만 아니라 그 최근에 치매 환자 유언장을 둘러싼 그 분쟁이 급증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몇 년 전엔 치매를 앓고 있는 도중에 한 혼인신고, 결혼을 하셨는데 이거 무효다 이런 판결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분도 이제 뭐 재력가였어요. 재력가였는데 나이가 이제 76 정도 있어서 좀 노령되셨죠. 그래서 그 10수년 전에 만난 여인에게 이제
비서 역할 등을 맡기면서 이제 친해졌는데요. 네네. 그 여인 결국에는 2012년도에 이제 그 재력가가 본 부인과는 이혼하고 이 여인하고 혼인 신고를 합니다. 근데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이제 아들이 아버지의 혼인은 무효다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네네. 근데 그런 이제 근거를 댄 이유가 2012년도에 혼인 신고를 했는데 아버지는 이미 2006년부터 단어도 잘 떠올리지 못하는 기억력 감퇴 증상을 보였고 그 혼인신고 2년 전인 2011년부터는 이미 중증인 알츠하이머 환자였기 때문에 이 본인이 그 이혼을 할 의사 또는 새롭게 결혼할 의사, 혼인 의사가 없었다. 그럴 능력조차 없었다라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법원은 이런 재력가인 그분의 전체적인 상황들을 고려를 해서 그 의사 능력이 있기에는 어렵다. 그렇다 해서 결국에 아들의 손을 들어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이제 문제되는 부분이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법률 행위들.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들을 다 그 법률 행위에 효과가 발생한다는데 이것이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의사 능력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의사 능력. 예, 그러니까 갓난 아기 같은 경우에는 그 의사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 치매 환자의 경우에도 의사 능력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치매 환자가 다 의사 능력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좀 섭섭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기억이 떠오르시죠. 돌아오는 경우 얼마 전에 그 남부 이산가족 상봉할 때도 헤어지기 직전에 아들임을 떠올리신 분이 있었잖아요. 너무 좀 안타까운데 그 법원이 그 전체적인 내용을 다 봅니다. 다 보고 그 의사 능력이 이씨 유언장이 작성이 되었느냐 여부를 판단을 해서 그 유언장과 각종 법률적 행위 효과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특히나 이 유언이라는 부분은 더 강력해요. 그렇겠죠. 왜냐하면은 이 사람의 생명과 연결지어져서 어떤 상속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험 사기 같은 거, 사망 보험 사기 같은 것도 크게 처벌하시지 이 유언이라는 것도 조작의 위험 그리고 누군가가 살인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죽음과 관련이 되니까. 굉장히 강력하게 이 부분을 제한을 하고 있어서 유언의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 유언장 집에서 쓴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절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유언장이 효력이 발생하는 상황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우선은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법률에서 명확히 정해놓고 있어요. 유언을 하는 방식을. 자필 증서의 유언, 녹음 유언, 공정 증서의 유언, 비밀 증서 유언, 뭐 구스 증서 유언. 근데 이 엄격하게 각각 요건들을 다 명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본인이 임의로 작성하기 어렵고요. 요것들이 그리고 대부분은 가정법원에서 검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네요. 치매를 앓고 계시면. 그래서 통상적으로 유언을 하시는 게 쉽진 않아요. 그리고 유언을 하셔서 재산 상속이 되더라도 그 자신의 상속분이 침해됐다고 생각하는 상속인들이 그 유류분 반환 청구라는 걸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첫째 아들에게 다 주겠다 유언을 하셔도 나머지 자식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라고 해서 사실 상속분의 2분의 1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는 또 여지가 남겨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에 논란이 많이 되었던 치매 상태에서 쓴 유언장의 효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문자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얼마 전에 강남의 한 주상복합에서 1억 원짜리 수표 발견됐잖아요. 사람들이 이 돈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9112님께서 그 1억 주워주신 분 보상금 받나요? 법적으로 보상금 어떻게 되나요? 말씀을 하셨네요. 뭐 준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뭐 아직 확실히는 잘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주어야 합니다.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유실물법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분명히 물건을 이제 습득을 해서 반환받는 자는 물건 가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20 범위 5%에서 20%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여야 한다는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죠. 근데 이게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1개월 안에 해야 된다는 기간이 있는 건 다소 문제가 돼요. 한 달 안에. 그렇죠. 그러니까 5%에서 20% 내외에서 알아서 지급을 하여하는 것인데
현금이라면은 그걸 네. 습득한 사람이 돌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자기가 몰래 쓸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돌려줄 경우에는 20%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수표 같은 경우에는 네, 네. 습득한 사람이 쉽게 사용을 못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 선의를 높이 평가하지 않아서 낮은 퍼센트만 돌려줘라. 5% 정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짜리 수표 있잖아요. 수표였죠. 이거는 이제 한 5% 정도에서 지급을 하라라고 법원은 판결이 아마 나올 거예요. 아마 네. 청구를 한다면. 그러니까 수표 같은 경우에는 한 5% 생각하시면 되고 네. 자기가 직접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 같은 경우에는 최대 20%까지도 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가 일하지 않고 습득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지난번에 무슨 외화 바꾸다가 네, 은행 직원 그럼요. 실수로 그런 경우인데 그분은 실형 받으셨더라고요. 아유,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돈은 반드시 다시 돌려줘야 된다는 거. 예, 1부 마치고요. 김종호 변호사와 함께하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전성기요? 전성기요? 전성기 전 지금이요. 저는 전성기는 항상 지금 이 순간이 전성기예요. 내가 최대한 열심히 사는 이 순간이 저에 대한 최고의 전성기예요. 전성기는 지금이다. 지금이 나를 가장 되돌아보고 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전성기인 것 같아요. 전성기요? 오늘이죠. 제일 젊은 것도 오늘이고.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2부 돌아왔고요. 전성기 퀴즈 문제 다시 한번 내드릴게요. 요즘요. 불법으로 설치된 이것 때문에 통행에도 지장이 있고 또 사고 위험도 높다고 해서 서울시가요. 가로수나 전봇대마다 어지럽게 걸려있는 이것을 수거해 오면 2,000원씩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쟁탈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네, 이게 뭘까요? 샵 0945번이고요. 정답 보내주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화요일 전성기 법률 상담소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김정호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즉석에서 여러분의 질문도 받고 있으니까요. 법으로 풀 수 있는 모든 궁금증 샵 0945번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되는 문자 서비스로 문자 주시고요. 또 전화는요. 02771-0945번으로 거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네, 전화 걸려와 있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요.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어요? 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김정우라고 합니다. 네. 저희 딸이 이제 만 20대 초반인데요. 네. 제빵 제과를 전공해가지고 마카롱 만드는 곳에서 6개월 정도 일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그 8kg짜리 도구를 같은 동작으로 계속 반복 사용해야 하고 하루에 4,500개씩 만들어야 하는데 네. 일하는 사람도 총 한 4명, 3명인지라 무리를 많이 해서 손목하고 팔을 다쳐가지고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어요. 그 평소에 4대 보험 가입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네. 거절하고 미루다가 저희가 산재를 신청했거든요. 그런데 그 산재 신청했다고 그런지 모르지만 사전에 어떤 설명이나 명시서도 없이 갑자기 그 6개월분 4대 그 사회보장보험이라고 해가지고 80만 원을 일시불 공개했어요. 네. 그런데 그 다른 동료들한테는 적용하지도 않고요. 네. 그래서 그 이상해서 그 고용노동부에 전화해 보니까 예. 임금은 본인 동의 없이 공제하는 건 임금 체불에 해당된다면서 기관에 신고하면 된다 했습니다. 네. 지금 딸은 보험도 안 되는 비싼 주사를 맞아가면서 일도 못하고 쉬고 있고요. 네. 병원비로 몇십만 원 넘게 든 상태입니다. 예. 일단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그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어저께 그 출두해서 이제 그 네. 진술을 했는데 뭐 임금 체불이 아니라는 그 무혐의 그 결정을 그 감독관이 내렸어요. 아, 이미 내리셨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고 해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변호사님 도움 받고 싶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사정이신데요. 네. 이게 원래 그 상시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4대 보험에 원래 가입을 해야 합니다. 네네. 만약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라면 퇴직 후에라도 4대 보험을 가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소급을 해서 일을 최초 시작했던 시기부터 4대 보험료를 내고 그 네. 혜택을 받으실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업주가 사실 그 소급 가입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을 하는 것인데 네. 이 4대 보험 체계라는 게 좀 그래요. 근로자가 반을 내잖아요. 반을 내요. 네. 그 통상적으로 그거를 봉급에서 제외를 하고서는 그 봉급을 지급을 합니다. 그렇게 돼 대부분의. 있죠. 예. 지금 여기서 이번에 뭐 임금에서 90만 원을 제외했다는 거는 과거에 그 4대 보험에서 그 제외하지 않고 지급했던 거를 한 번에 싹 다 제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네요.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 체불이 아니다라고 우선은 조사를 하신 것 같고요. 네네. 근데 그거는 뭐 판단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요. 근데 어찌됐든 이 4대 보험을 미가입했다가 지금에서야 가입한 부분을 우선 문제 제기를 하실 수는 있는데 네. 어찌됐든 소급으로 가입을 했으면 그 처벌 수위가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4대 보험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 보험이에요. 그렇죠.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강제 보험인데 지금 그 보험을 원래는 안 들었었는데 지금에서 우선 들긴 들었다. 네. 그러면 사실 처벌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뭘 좀 지체가 됐다라는 이유를 댈 수 그렇네요.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지금 상황에서는. 다만 지금 이 뭐 산재보험도 신청을 하시고 산재보험도 아마 지금 나왔을 것 같거든요. 보험금도 네, 이제는 그렇죠. 사대보험 소급해서라도 가입을 하셨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보험이 안 되는 뭐 비싼 주사를 맞는다는 부분은 이 부분이 보험이 되냐 안 되냐의 부분 좀 판단을 따로 해봐야 되겠지만 네. 산재보험에 한번 청구는 해보시는 게 좀 좋다고 우선 보이고요. 네. 지금 이 부분에서 어찌됐든 4대 보험을 늦게나마 가입을 해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산재보험에 대한 보험료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네,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병원비를 못 받고 계셨다면 그건 당연히 소급해서 받게 네, 소급 되겠네요. 받게 되실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본인께서는 한 번에 그 임금에서 공제를 하고선 지급했다라는 부분이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요 부분 좀 애매할 수 있는 게 원래 이제 이게 냈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떼었어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동부의 판단이 임금 체불이 아니다라고 지금 판단했을 수 있는데 네. 그 부분에서 어찌됐든 그 받아들이기 힘드시면 법원에 다시 청구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네. 예, 노동부의 어떤 직권적인 어떤 요건 해석일 뿐이고 그 판단에 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확률은 높지 않다는 높지 않고 그리고 예. 지금 체불 금액이 한 90만 원 정도 공제를 했다고 하는데 90만 원 정도를 청구하기 위해서 민사 소송을 진행을 한다는 것은 네. 좀 부담되실 수 있을 것이고 예. 최대한 고용노동부 통해서 진행하시는 게 비용 안 들이시고 빨리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 이 부분을 좀 더 고민을 좀 해보시고 저는 우선 산재보험을 통해서 많은 부분 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네. 사용주하고 협조를 좀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요 일을 못 하고 쉬고 있는데 네. 임금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휴직을 하셨는지 퇴직을 하셨는지 여부는 좀 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퇴직했으면 퇴직급여가 나올 거고요. 네. 휴직을 하셨으면 당연히 휴직급여가 나와야 되겠죠. 아 근데 여기 이 산업 때문에 생긴 그 치료를 위해서 휴직하고 있는 건데 네. 이런 거는 그러면 당연히 금요가 휴직이라면 어떻게... 당연히 네. 나오죠. 아 그래요? 네, 당연히 예. 나와야 되는 금요는 것이죠. 다. 네,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이죠. 예, 다행입니다. 일시수익이라고 해서요. 본인이 네. 어떤 수익을 이 재해로 인해서 얻지 못하는 거니까 네. 그에 따른 수익은 당연히 나와요. 100%다 나오나요? 그럼 당연히 나와야죠. 예,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도움이 좀 되셨나요? 그런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그 법으로 정해진 제도 그 4대 사회보장보험은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했는데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 사업자가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그 누락시킨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거는 하나의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네. 한꺼번에 이렇게 최저 생계비도 그
위협을 받는 정도로 한꺼번에 급여해서 공개하는 것은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뭐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하는데요. 네. 임금은 전액 지불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조항이 있잖아요. 그 세율로 정해진 세금은 공제할 수 있지만 전액 지급해야 된다는 법률이 우선돼야 한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 판단은 사실 고용노동청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결정하실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니까 사실 법원의 판단을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은. 그런데 임금이 변호사님 압류가 돼서도 최저 생계비는 법으로 보장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쪽으로 근로감독관이 자기 임의대로 이렇게 그 판단을 내려가지고 약한 근로자한테 불이익을 준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다시 제기를 해보십시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이렇게 역결당을 했는데 그것도 같이 따로 별도로 신고했는데 이거는 묵살당하고 아무 언급도 없었어요. 네, 그런 이제 본인의 불만족 사항이라든가 본인의 진정 사항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법률적으로 보장이 되니까요.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고 그 부분에서 더 불복을 하시게 되면은 직접적으로 검찰이나 경찰 수사기관에 직접 수사를 의뢰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 부분 제가 조언 드릴게요. 네. 그리고 변호사님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그런데 이거 보험료를 공제했는데 여보세요? 네, 선생님. 지금 시간 관계상 두 번째 전화가 기다리고 있어서요. 잠시 후에 변호사님과 직접 연결해 드릴 수 있는 연락처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죠. 변호사님 만나서 궁금하신 게 여쭤보는 게 그렇죠. 억울한 일을 당하시면 더 그러실 텐데요. 더 자세한 개인적인 상담 해드리도록 하고 우리 청취자분을 위해서 두 번째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법률적 고민이 있으세요? 예, 저는 안산에 사는 40대 애청자인데요. 네. 요즘 TV나 인터넷 보면은 그 정부에서 하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요. 네네. 그 중에서 그 개인 회생 제도라고 그걸 제가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가지고요. 거의 대상자하고 그 시청하는 절차 이런 게 좀 궁금해서 변호사님한테 조언 좀 구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연락 잘 하셨습니다. 우선은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부분이 현재 일정한 고정적인 소득은 따로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아,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예, 예. 아, 그 사업주로서 일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 취직을 하셔서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예, 회사원으로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우선 제가 간단하게 개인 회생제도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에는 크게 개인 회생제도하고 개인 파산 면책제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성실하지만 불운하게 이제 채무가 너무 많아지신 분들에게 재기나 갱생의 기회를 드리기 위한 어떤 국가적인 시혜적인 어떤 법률이라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결국 무엇이냐면 개인 회생제도는 이제 재정적 이제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들 이런 부분들이 근데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은 또 발생하고 계신 분들 근데 본인이 얻는 수익을 본인이 현재 갖고 있는 채무를 갚기 위해서도 다 쓰고 있는 상황들 그러면은 그 채무자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일을 해야 할 그 이유가 없어져 버리니까 오히려 일을 안 하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까지 상황하기 때문에 이 개인 회생제도라는 것은 그 채무가 보통 5억 정도 되신 분까지 해당합니다. 담보 채무, 뭐 보증 신고 이런 건 10원까지 가입하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본인의 생계비 기본적으로 한 100만 원 정도 150만 200만 원 정도 버신다 하시면 한 60에서 70만 원 정도는 보장은 해드리고 남는 금액 있잖아요. 그 금액에 대해서 본인의 채무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3년에서 5년 내지 일정 비율만 갚을 수 있도록 면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현재 총 채무가 5억 정도가 된다. 그러면 한 달 자기 본인 수익이 최저 임금에서 한 130만 원 정도 되신다 하시면 본인이 쓰실 수 있는 7, 80만 원에서 이거 뭐 가족 몇 명이냐 이런 거 다 따져봐야겠지만 해서 매달 한 80만 원씩만 5년 동안 갚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훨씬 더 많은 부분이 탕감이 되잖아요. 1년만 해도 한 9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요. 5년이라 해봤자 5천만 원. 그러니까 5억 중에 5천만 원만 갖고 회생을 시켜드리는 거죠. 왜냐하면은 어차피 그분에게
이 회생을 안 해줘도 못 갚는 금액이니까 그렇게라도 우선은 최소한의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제도가 개인회생제도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제도의 본인의 요건은 사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봐야 돼요. 네. 채무 금액이 언제고 재산 상황이 현재 어떻게 되시고 네. 가족의 재산 상황이 뭐고 채무가 발생하는 원인은 또 뭐고 이걸 종합적으로 다 봐야 하지만 우선적으로 고정적인 수입이 어느 정도 있으시다면 네. 그리고 충분히 어떤 개인 회생을 신청해 보실 만한 요건은 되시는데 네. 제가 이거를 본인이 직접 하시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은 필요 서류라든가 절차가 복잡합니다. 아, 그렇군요. 개인이 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대리인에 맡기는 경우도 있고 네. 보통은 국가에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데서는 무료로 이제 진행을 해주고 그래요? 계세요. 예. 예, 그런 곳을 통해서 대리를 해서 진행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은 다른 거 다 제하시고 본인이 현재 고정적인 수입이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면 개인회생제도를 한번 이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개인 파산 면책 신청이 가능하시다면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 개인 파산 면책 제도라는 것은 아예 채무를 탕감을 해주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지금 불능 상태 빠져서 채무를 네. 갚을 능력이 아예 없다라고 판단이 돼버리면 네.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예. 더 이상의 가능성이 없다. 더 이상의 가능성이 없지만 계속적으로 잉여인간처럼 뭐 금융생활도 못하게 사시는 것보다는 갱생의 기회를 주자라고 네. 해서 파산과 면책을 이제 시켜주는 건데요. 네. 지금 40대 중반이시고 그 채무 금액 여부랑 갚을 수 있는 여부 등 여러 가지 조건을 좀 검토를 해보면 파산 신청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네. 네.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회생이 적합하냐 파산이 적합하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 전화로 상담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전문가에게 예 직접 방문 서류를 갖고 방문하셔서 꼼꼼하게 검토를 하시고 예. 직접 신청을 하는 것이 맞으시고요. 우선은 오늘 상담으로는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네. 본인이 채무가 과다하다면 충분히 개인 회생이나 파산 제도를 이용해 보실 수 있다 정도의 상담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요. 예, 법률구조는. 네. 예, 거기 한번 문을 두드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사실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파산 신청했는데 서류가 누락돼서 그거를 다시 갚아야 되는 네. 경우들 막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류가 꽤 많은가 봐요. 전문가의 절차적으로 도움을. 복잡합니다. 그렇군요. 도움을 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5088님께서 이런 문자 보내오셨어요. 얼마 전에 한 유명 야구 선수의 전 여자친구가 SNS에 사생활 폭로했는데 오늘 그런 사건이 또 있었는데요. 유명인의 사생활 폭로 공개적으로 해도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 안 되죠. 안 되죠. 예. 그런데 이제 공인이냐 그리고 비공인이냐에 따라서 사생활이 드러나는 것에 공익성이 있느냐를 또 봅니다. 아, 공익성이 있냐. 네, 왜냐하면 네. 공인들은 사실 뭐 그런 대중의 관심으로서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리시는 분들이고 네. 대중의 관심을 받을 만한 뭐 충분한 공익이 있다면 네. 그게 노출이 되더라도 사실 노출하신 분에게 처벌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네.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사생활을 폭로하셨다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민사적 처벌을 받으실 민사적인 어떤 손해배상을 하게 되실 거고요. 네. 네. 사생활 폭로성의 명예훼손이라든가 모욕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다면은 당연히 형사처벌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모욕죄, 명예훼손죄.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조심해야 돼요. SNS에 올리는 게 자기 뜻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남들도 모르게 서성이다 울었지 시간이 흘러서 그러고 나서 못 만났거든요. 그리고 뭐 가끔 동창들을 통해서 그냥 소식만 들었는데 결혼을 했다 뭐 했다 그런 소식 듣고 40대 초반에 모임에서 같이 만났거든요. 같은 초등학교 동창이랑 결혼을 했더라고요. 근데 첫사랑은 안 보는 게 나은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은. 아직까지 있죠. 40년 넘었죠. 근데 첫사랑의 그 추억은 그건 잊혀질 수가 없어요. 솔직한 얘기지. 그건 잊었다고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난 첫사랑 다음에 그냥 결혼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더 생각이 뭐 이제 지금도 저 불뚝불뚝 생각이 안 되니까. 그러나 그걸 가지고 뭐 지금 만나서 어떻게 하고 그런 건 필요가 없겠죠. 이제 아주 소용이 없는데 지금 이제 현실에 이제 만족하고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건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리운 대로 내 맘에 중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 첫사랑입니다. 오늘은 첫사랑에 대한 추억과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얘기 들어봤는데 오랜 시간이 흘러도요. 첫사랑이 또렷하게 기억나는 이유는 한 사람 때문일 수도 있지만요. 그때 그 시절 순수하고 서툴렀던 나의 한 시절 때문이기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옛사랑 생각에 그 길 찾아가지 광화문 거리 흰눈에 덮여가고 하얀 눈 하늘 높이 자꾸 올라가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요즘에 가공육이 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죠. 그런데요, 칼슘을 자주 섭취하면 골다공증뿐만 아니라 가공육이나 적색육에 의한 암 발생 위험을 크게 낮출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루 평균 칼슘 섭취량이요. 남녀 모두에게 전국 최고인 곳은 수도권이고요. 최저인 곳은 제주 남자, 호남 여자라고 하네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칼슘을 가장 많이 먹는 수도권에서도요. 칼슘 섭취량은 권장량의 7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니까 가끔은 점심 먹고요. 커피 대신에 우유 드시고 칼슘 챙겨 드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성기 퀴즈 정답은 현수막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오셨어요. 근데 또 낙엽이라고 보내오신 분도 계시네요. 예. 7883님, 0881님, 4639님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 마지막 곡은요. 유익종의 들고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요. 라이나 생명과 함께 했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